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하며 전문가들이 말하던 하루 확진자 3만 명도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확진자를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동네 병원의 역할도 클 거라고 보입니다. 이 오미크론 파고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이 동네 병원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어떤 앞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범사업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원, 서울시 구로구 의원들 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한동우 구로구 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장 연결해서 현장은 어떤 상황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의사회 재택치료센터 재택치료 운영단 단장 한동우입니다. 네, 지금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며칠이 됐던데요. 이 구로구에서 참여 중인 의원은 몇 군데고 지금 그 의원에서 돌보고 있는 환자 수는 몇 명쯤 되는 겁니까? 현재 참여 중인 의원은 7군데이고요. 예. 21일 한 명씩 7명에서 시작. 예. 오늘 환자는 총 45명입니다. 그러면은 환자를 어떻게 배정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전일 밤 10시로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배정받고 제가 다음날 새벽 6시경 각 원장님들께 병원과 주소지 가까운 환자 순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야 원장님들께서 전에 진료했던 환자를 맡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환자 입장에서도 친숙함과 신뢰를 더 갖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는 의사한테 약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재택치료 환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럴 상황인데 어떻게 약을 처방받고 어떻게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겁니까? 약 처방전은 재택 시범의원에서 요일별로 지정된 3곳의 약국으로 팩스를 보냅니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그 약을 수령해서 환자에게 댁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환자가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는 격리돼 있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환자의 상태는 어떻게 유선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예, 유선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화상 전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 겁니까? 다들 이 핸드폰 있고 전화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능합니다. 다 이제 재택 치료는 전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로구의 경우에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네.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완전 체계가 잡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좀 혼선이 빚어지거나 또 어려운 부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재택치료에 대한 세부 지침 매뉴얼은 서울시 의사회에서 이미 12월에 만들어졌고요. 네. 또 어제는 1월 25일 최신판 개정 매뉴얼까지 서울시 의사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우왕좌왕이라기보다는 24시간 당직 문제에 있어서 의사회 운영단 그리고 또 정부 간의 이견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도 이것입니다. 그럼 24시간 대응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애로가 있습니까? 현재 7군데 의료기관이 돌아가면서 각 의료기관이 주 1회 당직을 서곤 있지만은 네. 한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1인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당직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급 병원의 경우에는 의사가 보통은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야간을 다 담당하면서 환자를 관리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로구 의사회나 이런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은 이제 서울시 의사회의 지원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구로구 의사회에서 전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구로구 의사회에서 전적으로 다 24시간 당직을 서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명확하게 정리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원래 구로구 보건소와 시작을 할 때 재택치료안은 밤 10시 이후에는 자택에서 대기하는 온콜 당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응을 얻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24시간 의료기관에서 당직을 쓰라는 또 새로운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아마 우왕좌왕이라는 느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방역 당국은 그 집에서 이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네.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예 출근하듯이 나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범 사업 말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국무총리님과 그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좀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방역 당국의 입장을 좀 보긴 해야 될 텐데 만약 지금 방역 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대로 하게 되면 참여하겠다고 얘기하는 의원 수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택 치료로 밤새 진료를 하고 나면 아침에 본인의 환자를 보거나 또는 또한 재택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시 이후에 의사가 집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방역 당국이 수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문제만 해소가 되면 지금 동네 의원급에서 지금 재택 치료에 참여해서 같이 이제 방역 대응 체제에 들어가는 이런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것 말고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이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10시 이후에 재택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현재 또 휴대폰, 즉 스마트폰으로 환자 재택 치료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해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IT 강국입니까? 제가 또 오늘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님들과 의견을 나누니 재택 온콜 당직이 가능하다면 많은 구의사 회장님들도 호응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수월성이 높아야 참여하는 의원 수가 늘어나 확장성도 커진다고 봅니다. 근데 그 동네 병의원이 환자 관리를 맡게 될 경우에 행정 업무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병원에서 환자를 한 몇 명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 업무 때문에 각 구의사회 운영단에서는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직원을 고용하여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각 의원당 10명 정도를 만든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에는 최대 30명까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명까지도 가능합니까? 해보시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30명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부터는 동네 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론 호흡기 클리닉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이긴 하겠지만 그 신속 항원 검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근데 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원들은 한 상가 건물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실시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 아마 우리 1층에 있는 빵집 사장님부터 항의 오실 것 같습니다. 또한 재택 치료하는 병원이라는데 가도 되나요? 하고 문의하시고 계시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진단 치료하실 계획이라는데 기존 환자가 오지를 않을 것 같으니 아무도 정부의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가 큽니다. 그러면 재택 치료하고 있는 확진자들을 관리하는 것까지는 지금 가능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까지는 맞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신속 항원 검사까지 할 경우에 기존의 환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아마 내원하지 않을까 같으니 아무래도 참여하기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부는 2월 3일부터 지금 시범 실시하는 거 진단검사 체제에 동네 호흡기 클리닉 그러니까 병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진단검사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와 의협에서 재택사업 외에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네. 지금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 병의원의 경우에는 24시간 뭐 당직을 서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확진자 한 명을 담당할 때 의료 수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확진자 한 명당 8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으나 서울시 의사회 10%, 구의사회 5%의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의사회나 구의사회에서 많은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원장님들도 수수료 내셔야 되고 세금 내시고 또 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물도 많이 구입하시고 해서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동네 병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방역 체계에 참여하는 이제 단계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첫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방역 당국이나 국민들께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코로나 백신 사업이 처음 접종센터에서만 시작할 때는 접종률이 매우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의원이 코로나 백신 사업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급격히 늘어나 그나마 코로나 환자 발생을 많이 예방했다고 자부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느는 지금 동네 병의원이 재택 사업에 참여한다면 정부가 환자를 집에서 격리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국민 곁에는 동네 병의원도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우 구로구 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